나름대로 외과 쪽에서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과 선생님들 또 막 디지털 스마트 뭐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다른 수준이어서 또 하나 걱정은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가 좀 걱정이긴 한데요. 혹시 이라스에 대해서 조금 드러나 보신 분 있으시면?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잠깐 이제 이라스가 뭔지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고 그거를 어떻게 스마트화하는 거가 저희한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훌륭한 외과 의사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술이죠. 수술을 못하면 뭐 아무리 딴짓을 잘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는 가장 중요한 건 수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술은 이제 기본이죠. 수술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우리가 환자 패턴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환자 패턴들을 어떻게 조절을 할까라는 것들이 참 메인 이슈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런 것 중에 옛날에는 흔히 했던 그냥 뭐 JP를 넣는다든지 금식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과정들을 조금 바꿔보자 라는 그런 도구마를 깨보자 라는 것들이 199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의 기본은 옛날에는 그냥 빨리 먹이고 빨리 운동시켜서 빨리 퇴원시키고 드레인 같은 걸 넣지 말자 라는 게 패스트 트랙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Early Recovery After Surgery. 그래서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바뀌었다가 최근엔 또 빠른 거는 아니다. 그래서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스 그러면 빨리 퇴원시킨 그런 거가 아니라 옛날엔 수술하면 쉬어야 됩니다. 쉬고 어느 정도 펑셔널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카타볼리즘이라는 그러니까 이와 작용이라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최근엔 여러 가지 팀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하가 아닌 동하, 생산되게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걸 막아서 환자로 하여금 회복을 시키자. 그래서 환자를 못 살게 구는 게 이라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라스 프로그램은 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시스템적으로 많은 거를 가지고 환자한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지컬 스트레스를 줄여서 빨리 회복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 얘기하면 저도 뭐 로봇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지컬, 온콜로지컬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러한 로봇 수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라스라는 이러한 로우 테크닉이 아닌 하이 인텔리전스를 통해 가지고 서지컬 아웃컴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장암에 있어서 서지컬 아웃컴에 큰 영향을 온콜로지컬 아웃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못하고 있지만 이라스 같은 경우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서지컬 아웃컴에 온콜로지컬 아웃컴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뉴트리셔널 서포트 그러니까 환자가 안 좋은 사람이 오면 조금 올려놔서 어떻게든 컴플리케이션을 줄이자라는 게 옛날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수술 전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환자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태가 나빠지는 것도 빨리 회복시켜가지고 서지컬 스트레스를 줄여서 리커버리를 빨리 하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라스가 서바이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면역력을 보존하고 수술 후 인플라메이션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여러한 스트레스 반응을 모디파이 하는 게 현재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 저희 전체적인 것들은 이렇게 많이 줄었고 컴플리케이션 자체도 클라비안 딘도크라이센 3라서 어떠한 처치가 필요한 인터벤션이 필요한 것은 거의 없을 정도로 줄었고요. 보시는 것 같이 뭐 시작하고 특히 렉탈 캔서 같은 경우는 더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냥 여기 땅 하면 되는 일이 아니고요. 정말로 많은 팀들이 모여서 그걸 준비하고 저희 같은 경우 2016, 그 전에 2008년도에도 제가 막 했었는데 혼자서 하려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때려치웠는데 이제
서울성모병원 와서 팀 조직해가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프로토콜을 만든 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프로토콜의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해서 이 환자가 아까 제가 말한 서바이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가 70% 이상이냐 이냐에 따라서 서바이벌이 달라진 것처럼 이러한 각각의 항목에 있어서 얼마나 컴플라이언스를 잘 체크하고 체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바꿔가냐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계속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하고 오디트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걸 계속 바꿔가는 과정들을 겪었고요. 거기서 환자분들이 운동을 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BP 같은 것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회사하고는 뭐 연관이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 이제 인바디 회사의 것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그냥 BPD 이용했을 때도 우리가 필요하는 환자의 운동량을 5천 보면 그거에 상응하겠다라는 결과도 얻어서 발표를 해서 매번 이제 2017년부터 시작한 게 2017년 중간 이후 하고 또 2017년, 18년 해서 계속 오디트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런 컴플라이언스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계속 그런 프로토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오디트를 통해서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바꿔가고 그래서 살아있는 프로토콜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컴플리케이션에서 환자의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퀄리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CCI 스코어라는 걸 적용을 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이 여러 논문들로 저희도 이제 발표를 했고 하나는 뭐 테크니컬, 요즘 말하는 싱글포트라는 수술의 최소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라스라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말로 그런 것들이 테크닉보다도 시스테믹 어프로치가 좋다라는 결과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펜가가 그러니까 이제 뉴트리션에 관련된 거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운동 선수들은 자기가 몸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약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왜 환자들은 그런 거를 안 쓰냐? 의사들은 맨날 그냥 일반적인 것만 하냐라는 걸로 통해서 그래서 뭐 그램린이라는 에이로드가 써가지고 문제가 됐지만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 힐링 호르몬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근육을 증가시킴으로써 호르몬인데 그런 살코페니아 같은 것들이 최근에는 한 4, 5년 전부터 살코페니아가 아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이 발표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인바디 통해서 환자 살코페니아 확인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옛날에 CT를 통한 거와 코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인바디로 우리가 체크해서 환자들을 프리헤빌리테이션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살코페니아가 롱텀으로도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빨리 리해빌리테이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코페니아를 찾아서 프리헤빌리테이션 하는 것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라스의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를 자꾸 체크하는 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거죠. 간호사가 일일이 가서 체크하고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걸으셨는지 물어보고 통증 조절 뭐 물어보고 그래서 환자의 말에만 의존한다는 거죠. 객관적이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체크한 걸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갖고 있다가 한 분기별로 모여서 그거 했더니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거지 환자에 직접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분석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들죠.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뭐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하고 저희하고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간호사분한테 이제 이라스 간호사한테 그거 이렇게 적고 할 때 떨어지면 좀 더 인핸스 시키고 하는 걸 좀 해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의사는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표는 심플하고 이지하고 오토매틱하고 스마트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이 사람이
컴플라이언스가 정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환자 케어에 직접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라스를 하고 뭐 하면서 잘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환자가 좋아지는 건 맞지만 실시간으로 막 적용해서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도 쉽게 접근하고 알람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자 우리가 빨리 태어나는데 데이터에서 무슨 검사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지금 뭐 2일째, 4일째 뭐가 올라갈 경우에는 퇴원시키지 말라라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굳이 계속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알람 시스템으로 아니면 환자가 컴플라이언스가 이게 떨어지니까 한다는 알람 시스템 그리고 환자는 이 시간대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알람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어서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고민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던 찰나에 조재영 교수랑 또 뭐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전 서전이다 보니까 별로 뭐 잘 못 봤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 보다 보니까 이런 회사를 차리고 있고 이런 걸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얘기를 하고 한번 아이디어를 드리고 뭘 했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하자고 거기다 또 인바디 회사도 제가 개인적으로 자꾸 이런 걸 하고 적용을 하려 그러니까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습니다. 앱을 만들어서 아직 지금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고 아직 몇 가지 좀 조정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라스의 컴플라이언스 체크에 대한 거는 이제 완전히 끝나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뭐 수술 전에 이라스 기록들을 체크하고 후 라인 관리하고 그리고 당일날 뭐 이런 것들을 다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하는 하고 컴플리케이션 것도 또 체크하면 보시는 이게 마지막 화면인데 수술 전, 수술 당일, 수술 후 뭐 각각의 어떠한 컴플라이언스가 지금 이 환자가 몇 퍼센트 된다라는 것 그리고 토탈 컴플라이언스가 이 사람이 몇 퍼센트 된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자 이제 그런 아까 전에 말로 계속 물어보고 했던 것들을 이제 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걸 차고 걸으면서 환자들이 자기도 이 앱을 이건 환자용 앱이죠. 그래서 환자가 보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하고 저희가 직접 체크 안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뭐 페인 아까 전에 말한 페인 뭐 저희가 환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어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환자 이제 각 시기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야 될 사항들도 알람을 통해서 환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거의 완성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호스피탈이 이제 요게 이제 이라스 이걸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계속 저희도 이런 이라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모여서 발표도 하고 서로 내부 내에서 새로운 것들 지금은 이제 페인 컨트롤에 관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또 한참 저희도 논의를 하고 있고 매번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해서 이게 최상이구나 그래서 죽은 그게 안 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돈이죠. 뭐 그나마 원장님이 오셨으면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원장님은 안 오셔서 리서치 펀드 같은 거를 병원에서 좀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저 혼자 하려고 그랬으면 안 되는데 PI 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과를 모아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급 지원이 진짜 컸었고요. 인바디도 나름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이게 이제 어떤 한 과의 한 개인의 뭐 분야의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개인 혼자서 생각해서 이거 좋으니까 막 하고 막 홍보하고 좋다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제 뭐 흉부외과 그리고 뭐 산부인과 이제 좀 넓혀가고 있고요. 그러려면 또 하나는 이제 회사에서 좀 지원 같은 게 확실하게 좀 더 들어와가지고 같이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병원 데이터들이 이러한 이런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꽂히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라스라는 것들이 여러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그걸 다 학술적인 것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적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적용을 할 때도 뭔 짓부터 했냐면 간호사, 뭐 마취과, 뭐 교육부터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교육 다 하고 나가지고 뭐 만들고서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심포지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의사만 와서는 안 되고요. 다 이걸 하려는 같은 팀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처음부터 이게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어떤 의미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임플리멘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까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이 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